일반적으로 척추암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서 주로 발병을 하고요. 초기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디스크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통증이 생기면 어디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든가 물리치료 같은 걸 받게 되고, 그러면 대개 디스크는 좋아지게 되죠. 그리고 완전히 낫거나 아니면 좀 좋아졌다가 좀 나빠지는 그런 호전과 악화 과정을 밟게 되지만, 척추암은 약을 먹어도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. 그래서 대개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큰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, MRI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척추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. 대개 척추암은 하나가 아니고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, 그 다음에 원발성이 아니고 전이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장기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흉부 CT라든지 복부 CT 촬영을 하게 되고 전신 펫 CT 촬영까지 다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척추암의 원인이 척추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장기와 연관된 것인지 그거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구별된 그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서 향후 치료를 약물로 할 것인지 방사선으로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척추암 자체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척추가 암에 의해서 너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짜부러져서 어떤 그 버팀목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, 그 다음에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마비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. 수술을 해서 그 척추암을 다 드러내고 인공뼈를 넣고 이게 나사못을 고정을 해가지고 척추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이제 통증 없이 이제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. 근데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암이 있긴 하지만 척추가 일부만 망가졌든지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방사선 치료의 방법은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뭐 횟수를 몇 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척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저희 병원에 이제 여러 개의 장비가 있지만 그 중에 사이버 나이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척추라고 하는 그 구조물은 그 주변에 척수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척수 신경을 보호하면서 암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아주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제일 좋은 장비가 사이버 나이프입니다. 그 사이버 나이프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은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그 신경에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고 신경 손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척추에 있는 종양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쏘기 때문에 척추 종양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로는 사이버 나이프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이버 나이프라고 하는 장비는 특히 이제 이 뇌하고 척추 쪽에 종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이제 그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그런 암들이 뼈로 잘 가거든요. 그 뼈로 잘 가는데 뼈 중에서도 그래서 뭐 다리뼈라든지 팔뼈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척추뼈로 훨씬 더 잘 갑니다. 그 이제 척추에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척추에는 전이암이 잘 생기고 척추 바로 옆에 인접해서는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신경에는 이제 전이암이 잘 안 생기죠. 그리고 그 자체에서 생기는 원발암이 잘 생기고요. 그래서 척추암하고 척수암은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.